우주 초기에 원소의 생성, 빅뱅 우주론이 등장하는데 약 137억 년 전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대폭발,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탄생했다. 현재까지 계속 팽창한다는 이론이야. 그러니까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이렇게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빵 폭발해가지고 자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자 물질과 에너지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빅뱅 우주론 성립 과정 보자.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이 싸웁니다. 정적인 우주가 멈춰있다. 아인슈타인이 주장했고요. 팽창 우주론, 우주는 팽창한다. 프리드먼과 르메트르가 주장했어. 그러다가 우주 팽창의 증거가 발견되고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함으로써 우주 팽창의 증거가 발견되는 거야. 그러면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이 어떻게 싸웠는지 3번에서 한번 보자.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 정적 우주론은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는데 정적인 우주, 멈춰있다 우주. 현재나 과거 우주는 변화가 없다.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우주 상수를 제시했는데 약점이라면 정체를 할 수 없는 우주 상수라는 게 필요했다. 자, 팽창 우주론은 프리드먼, 르메트르가 주장했는데 동적인 우주, 움직이는 우주. 현재 우주는 변하는 중이다. 작용하는 힘은 중력, 약점이라면 팽창이 관측되지 않았어. 당시 기술로 관측하는 게 불가능했고 팽창의 기원이나 원인에 대한 해답이 필요했다. 자, 그래서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이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이때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한 거야. 외부 은하를 관측했더니 이 외부 은하들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다. 은하들이 왜 멀어지겠니?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발견한 거야. 그래서 우주 팽창의 증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자, 정적 우주론 틀렸다. 팽창 우주론이 맞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주가 팽창하는 건 맞는데 정상 우주론, 호일과 빅뱅 우주론, 가모프가 싸우는 거야. 호일은 우주가 팽창을 해. 호일은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자꾸 은하가 생기는 거야. 반면에 가모프가 주장한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을 해. 그런데 처음에 은하들이 가까이 있다가 점차로 은하들이 멀어지면서 밀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다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관측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게 빅뱅 우주론의 관측 증거가 된 거야. 그러면 자, 그 전에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싸웠는지 한번 보자. 4번에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 주장했는데 우주가 팽창되고 있어. 그런데 질량이 점점 커진대. 왜냐하면 빈 공간에서 자꾸 물질이 생성되는 거야. 이렇게 팽창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팽창되는데 자꾸 은하가 생겨. 물질이 생겨. 그럼 질량 당연히 증가되겠지, 그지? 질량 증가되네. 그런데 밀도와 온도는 일정하다. 물질이 자꾸 생성되니까 밀도 일정하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납니다. 자, 반면에 빅뱅 우주론, 가모프가 주장했는데 우주 팽창되고 있어. 질량 일정해. 물질이 생성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가 팽창되면서 물질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 물질 간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멀어진다. 밀도가 낮아지고 온도도 낮아질 것이다. 증거가 발견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 수소 헬륨의 질량비 3대 1. 그래서 결국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발견되면서 빅뱅 우주론, 가모프가 주장한 빅뱅 우주론이 살아남게 돼.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는 뭘 뜻하느냐? 가모프가 예측했고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합니다. 우주 온도가 3000켈빈일 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된 거야. 이때 우주로 퍼져나간 빛이 현재 전 우주에 고르게 분포되고 있다. 뭔 소리인지 보자. 자,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났어. 이때 쿼크와 전자가 탄생했어. 이건 뭐냐? 이거 뭐지? 새로 나온 말이네. 쿼크 못 들어봤지, 그지? 그러면 이 입자들을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해. 기본 입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오자.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보면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고 주장했지만 이 원자가 다시 여러 개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자는 다시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양성자는 다시 업커크 두 개와 다운커크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중성자는 업커크 하나, 다운커크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 이 업커크가 플러스 3분의 2 전하를 띠고 있고, 자, 이게 두 개, 다운커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를 띠고 있어서 둘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1의 상대 전하를 띠고 있다. 중성자는 업커크가 플러스 3분의 2, 다운커크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제로의 전하를 띠고 있다. 상대 전하가.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고 있다. 이렇게 밝혀진 거야. 그림으로 보자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건 원자다. 원자를 이루고 있는 건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자는 어커크 두 개, 다운커크 하나. 어커크 두 개, 다운커크 하나. 중성자는 어커크 하나, 다운커크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왜냐하면 양성자와 전자 개수가 같은데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플러스 하나 띄고 있다. 기본 입자라는 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단위야. 옛날에는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핵도 다시 여러 가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어. 자, 그 중에 기본되는 입자가 기본 입자라고 하는데 육정이 쿼크와 육정이 경입자야. 그러면 육정이 쿼크가 뭐가 있냐면 업 쿼크, 다운 쿼크,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이렇게 육정이 쿼크가 있어. 자, 업 쿼크를 위 쿼크, 아래 쿼크, 자, 맵시 쿼크, 야르타 쿼크, 스트레인지 그 다음에 탑, 버텀을 꼭대기 쿼크, 바닥 쿼크 책마다 이름이 다 틀려. 이때 업 쿼크 참 탑은 플러스 3분의 2의 상대 전하를 띠고 있고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를 띠고 있어. 육정이 경합자가 있는데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근데 전자 뮤온 타우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는 제로의 전하를 띠고 있다. 이게 기본 입자야. 이 기본 입자들이 모여서 핵을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물질을 이룬다. 이렇게 밝혀진 거지. 더 자세하게 들어간 거야. 중학교 때보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왜냐하면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핵은 플러스 하나 띄고 있다. 양성자가 플러스 하나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중성자는 아무 전화 띄고 있지 않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다. 다시 양성자는 업커크 두 개, 다운커크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성자가 전체적으로 상대 전하가 플러스 1을 띄고 있어. 그러면 업커크가 플러스 3분의 2, 업커크가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에 다운커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더하면 플러스 1이 된다. 중성자는 업커크 하나, 다운커크 두 개인데 업커크가 플러스 3분의 2, 다운커크가 마이너스 3분의 1, 다운커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전체적으로 제로의 전하를 띄고 있다. 그래서 핵은 자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어커크는 플러스 3분의 2, 어커크 플러스 3분의 2, 다운커크 마이너스 3분의 1 합쳐서 상대전화 플러스 1 전자와 양성자의 개수 같고 저 양성자는 플러스 1, 전자는 마이너스 1, 상대전화 이렇게 된다. 다음 중성자는 업 하나, 다운 두 개니까 업이 플러스 3분의 2, 다운이 마이너스 3분의 2, 또 다운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전체적으로 제로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럼 되돌아와서 빅뱅 138억 년 전 일어나고 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있다가 빵 폭발해서 드디어 에너지가 입자로 탄생하는데 쿼크와 전자가 먼저 탄생했어. 그 다음에 다운이 모여서 양성자가 되고 다운이 모여서 중성자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3분 후 10억 켈빈이 되면 자,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져요. 3분 잘 기억해라. 다음 전자들이 이때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었어. 그래서 높은 온도로 전자들이 이동하고 있고 빛의 진행을 막았어. 이때는 우주가 불투명해.
왜냐하면 빛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전자들이 자꾸 막아버린다고. 그래서 빛이 공간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 다음 빅뱅 38만 년 3000켈빈이 됐을 때, 자, 드디어 우주가 투명해집니다.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 전자들이 원자에게 다 붙잡혔어. 그러면 이제 빛이 공간이 생기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이때 빠져나온 빛이 전 우주에 골고루 이렇게 퍼지게 돼. 요게 우주 배경 복사야. 전 우주에 골고루 빛이 퍼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주가 투명해져서 이때 빠져나온 빛이 온 우주에 퍼져 있다. 여기서 3분, 잘 기억하고 10억 켈빈, 38만 년, 3000 켈빈. 일어났던 일 잘 확인해야 돼. 3분에는 우주가 불투명했다. 다시 높은 온도로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빛의 진행을 막아버린 거고, 이때 수소 원자핵, 준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까지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전자는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 다음에 38만 년, 3000 켈빈이 되면서 우주가 투명해졌다. 왜?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서 원자가 형성됐다. 원자. 자, 여기서는 원자핵이 형성된 거고, 여기는 원자가 형성된 거야. 잘 구분해야 돼. 원자핵, 여기는 원자. 그리고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혀서 우주가 투명해졌다. 공간이 생기니까 빛이 빠져나왔다. 이게 전 우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우주 배경 복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때 빠져나온 빛이 온 우주에 퍼져 있다. 자, 이걸 가모프가 예측했는데, 빅뱅 후 우주 온도가 3000 켈빈이 됐을 때 온도가 낮아지면서 뭐가 생성된다? 원자가 생성된다. 이때 빠져나온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파장이 길어져서 현재 3켈빈에 해당하는 데는 복사로 관측될 것이다 예측을 한 거야. 그래서 빅뱅 초기에는 온도가 높았어. 그리고 물질의 파장이 짧았어. 그러면서 팽창을 하면서 점점점 파장이 길어진 거야. 처음엔 파장이 짧았어. 길어진 거야. 그리고 현재 온도가 3켈빈에 해당되는 파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러다가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어. 여태까지는 예측만 했는데 실제로 관측이 된 거야. 아주 중요한 거지, 그치? 얘네들은 사실 과학자가 아니라 우주에 오는 전파를 측정하는 전파 만원경을 만들던 애야. 근데 전파 만원경 만들었는데 얘가 잡음이 너무 많이 생겨. 그래서 막 뜯어서 닦고 별짓을 다 했는데 자꾸 잡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주과학자한테 찾아갔어. 자꾸 잡음이 생긴다 그랬더니 우주과학자가 오, 당신들은 대단한 발견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애들이야. 우주의 모든 방향 동일한 세기로 관측되는 전파, 마이크로파를 발견한 거지. 여기 마이크로파가 계속 관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주 배경 복사다. 그 마이크로파의 파장을 체크해 봤더니 3켈빈인 물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파장과 일치했어. 그래서 아까 가모프의 예측이 맞다는 게 발견된 거야. 자, 원자 생성 전후 우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원자는 언제 생성됐다고? 그렇지. 38만 년 3000 켈빈일 때 뭐가 생성됐다? 원자가 생성됐다. 잘 기억해야 돼. 다음 3분 10억 켈빈일 때 원자핵이 생성됐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원자핵과 원자를 절대 착각하면 안 돼. 원자핵은 전자가 안 붙은 상태야. 원자는 전자가 붙어있다. 오케이? 자, 원자 생성 이전에는 불투명한 우주였다. 자, 전자들이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빛이 빠져나가려고 해도 전자에 자꾸 부딪혀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주는 불투명했다. 원자 생성 이후에는 전자들이 원자에게 이렇게 붙잡혀 버렸어. 그러니까 공간이 생겨. 공간이 생기니까 빛이 공간으로 쭉 빠져나오면서 전 우주에 골고루 퍼졌고, 이게 현재 전체 우주에 골고루 퍼져 있어서 골고루 발견된다. 자, 이렇게 해석하자. 우주 초기에 방구를 꼈어. 진해, 방구가. 그런데 얘가 팽창을 한 거야. 방구 입자가 이렇게 있었어. 원자가 생성된 시기에. 그럼 방구 입자가 현재 고르게 분포되어 있겠지, 그치? 이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현재 전 우주에 방구 입자가 골고루 분포된다는 뜻은 거꾸로 시간을 되돌리면 방구 입자가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팽창돼서 이렇게 넓게 퍼졌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자, 그러면 원자의 생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차 무거운 입자가 생성됐어. 빅뱅이 일어났네? 빵 하고 터지니까
자, 이때 기본 입자가 생성된 거야. 고온 상태에서 급격한 팽창이 일어나고 온도가 떨어지면서 쿼크, 전자 등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우주 온도가 더 하강되면서 쿼크 3개가 결합돼서 양성자, 어쿼크 2개, 다음 쿼크 하나, 중성자, 어쿼크 하나, 다음 쿼크 2개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 거야. 자,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이었어.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사실 중성자가 질량이 조금 더 크거든. 그래서 에너지가 좀 더 큰 상태라고 보면 돼.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전환되는 이 변환이 멈춰버리고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전환되는 이 전환만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점점점 양성자의 개수는 많아지고 중성자의 개수가 줄어든 거지. 자, 그러다가 자, 이제 중성자로 변하는 변환도 멈추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환되는 것도 멈췄어.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때 B가 7대1이 된 거야. 이게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는 거지. 그 다음 3분 후 10억 켈빈이 됐을 때 드디어 원자핵이 생성돼. 이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 그지?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고 양성자나 중성자는 중수 원자핵이고 얘네들이 안정적으로 생성되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까지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게 빅뱅 3분 후 10억 켈빈 때야. 원자핵 기억해라. 다음 38만 년 후 3000 켈빈까지 온도가 떨어졌을 때 드디어 원자가 생성됐어.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고 자, 수소 원자,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헬륨 원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 다음에 전자 2개. 이렇게 전자가 붙잡혀버린다고. 전자가 붙잡혀버리니까 이때부터 빠져나온 빛이 우주 배경 복사를 남게 되는 거야. 시간이 더 경과되고 우주가 팽창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현재 3켈빈까지 온도가 낮아졌다. 양성자, 중성자가 처음 생성됐을 때는 우주 온도가 너무 높아서 서로 결합하지 못했어. 다음 참고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플러스 213이야. 눈금은 섭씨 온도하고 간격 똑같이 했어. 섭씨 온도가 0도시다. 그러면 273을 더하면 273 켈빈이 되지, 그지? 섭씨 온도가 100도시다. 더하면 373 켈빈이 되는 거야. 섭씨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다. 그러면 273 더하면 0 켈빈. 이렇게 되네. 다음 빅뱅의 해갑성. 이걸 가기 전에 동위원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동위원소는 양성자수는 같아. 다른 말로 하면 원자번호 같다. 수소 양성자 하나, 중수소 양성자 하나, 삼중수소 양성자 하나, 양성자 개수 같아. 오케이? 원자번호 같다. 그런데 얘는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거야. 다시 보자. 얘는 중성자 없어. 근데 얘는 중성자가 하나. 얘는 중성자 2개. 그럼 질량수가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 되지. 반면에 양성자 개수는 다 똑같아. 이렇게 양성자 개수는 같아서 원자번호는 같은데 중성자 개수가 틀려가지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불러. 동위원소. 얘네들은 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양성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 그런데 질량수가 틀려서 물리적 성질이 틀려. 자, 밀도, 용해도, 어느 정도 농점이 틀리다고. 화학적 성질은 원자과 전자, 화학결합은 똑같이 해. 그런데 물리적 성질인 밀도, 용해도, 어느 정도 노는 점이 틀려진 거지. 다시 참고로 앞에서 까먹었을까봐 다시 정리한다. 원소 기호가 있으면 왼쪽 아래 천자는 원자번호, 양성자 수이자 중성 원자의 전자수다. 왼쪽 이 천자는 질량수다.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합친 거다. 정리해보면 얘는 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수소나 중수나 삼중수소 똑같아. 중성자 빵개, 한 개, 두 개. 그럼 질량수는 수를 합친 거야. 1 합친 거야. 2 합친 거야. 3 질량수가 틀려. 그래서 밀도도 틀리고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다 틀려. 자, 빅뱅 해갑성. 빅뱅 3분 후 3분 잘 기억해라.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 한 개가 모여서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헬륨 원자핵까지 결국 만들어졌다. 그럼 중수소,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이것도 만들어지고 헬륨 원자핵, 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거까지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일단 더 들어가기 전에 표시 방법을 좀 살펴보자. 양성자는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수소 표시하고 양성자 1개입니다. 양성자 1개니까 질량수 1입니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중성자는 그림을 이렇게 표시하고 뉴트론 N 이렇게 표시하고 중성 양성자 1개. 자, 중성자 1개니까 질량수 1이다. 중수소는 양성자 1개, 양성자는 중성자 하나니까 질량수 2. 삼중수소는 양성자 1개니까 1. 자, 질량수 1, 2, 3이니까 3. 다음 헬륨 3는 질량수가 3이란 뜻이야. 1, 2, 3. 그 다음에 양성자가 2개니까 2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헬륨 바극구 3 이렇게 표시합니다. 헬륨 4는요. 자, 양성자 2개. 그 다음에 중성자 2개니까 질량수가 4인 거야. 다음 헬륨 만드는 법을 한번 보자. 헬륨4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자. 다음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만나서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만나서 중수소까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가 먼저 붙으면 자, 헬륨3가 돼요. 여기 헬륨3 보이죠?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 질량수 3. 여기까지 갔다. 다음 중성자가 하나 붙으면 양성자 2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헬륨4가 만들어진 거야. 이게 첫 번째 경로. 다음 중수소 원자핵이 있는데 중성자가 먼저 붙은 거야. 그럼 삼중주소가 만들어져. 삼중주소. 그 다음에 이때 양성자가 붙으면서 헬륨4가 만들어진 거야. 이게 두 번째 경로. 자, 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붙어서 중수소가 만들어지고 양성자, 중성자가 뭉쳐서 중수소 만들어진 것들이 중수소끼리 또 충돌한 거야. 그럼 삼중수소가 만들어지고 양성자 하나 튕겨져 나와. 그러다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충돌을 해서 자, 헬륨4까지 만들어져. 그리고 중성자 하나 배출. 이렇게 해서 헬륨4까지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두 가지 경로 다 기억해야 돼.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우주의 원소 분포. 우주가 팽창하면서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변화가 일어났을 거야. 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고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까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지. 그러면 그 예측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생성 초기에는 약 1대 1이었다. 그런데 헬륨 원자핵 생성 직전에는 7대 1까지 갔다.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일단 처음에는 온도가 높았어. 근데 중성자가 조금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야. 현재는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양성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중성자로 되는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고, 자,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질량이 조금 더 커.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러니까 중성자가 조금 더 에너지가 큰 거지. 이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되는 변화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변환이야. 이렇게 변환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변화 가능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비가 1대 1이었던 거야. 그런데 헬륨 원자핵 생성 직전에는 우주 온도가 낮아졌어.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요 변화는 가능했는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이 변화는 불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요렇게는 갔는데 요렇게는 못 간 거야. 중성자는 못 가, 자꾸. 그러니까 양성자는 많아지고 중성자는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런 변환이 계속되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서 자, 7대 1까지 변환된 거야. 자,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질량이 0.1% 정도 커. 그러니까 질량과 에너지가 원래 동등해요. 질량과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성자가 에너지가 좀 더 큰 상태다. 이렇게 중성자 비율이 더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우주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게 멈춘 거야.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한번 체크해보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고 자,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됐대. 자, 왜 그런지 살펴보자. 일단 우리가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가 7대 1인 건 앞에서 얘기를 했어. 그럼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나씩 더 있다고 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럼 중성자 1개. 7대 1. 7개 대 또 1개. 7대 1. 이렇게 썼어. 이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은 그대로 남아있네. 그럼 수소 원자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 남았다. 그치? 수소 원자핵이 12개 남고 이제 얘네들이 뭉쳐서 헬륨 원자핵이 됐으니까 헬륨 원자핵은 1개인 거야. 그럼 개수비는 12대 1. 질량비는 대략 양성자 대 중성자가 1대 1로 쳐. 물론 얘가 조금 더 중성자가 크지만. 그러면 양성자의 질량이 1. 그 다음에 헬륨 질량이 하나, 둘, 셋, 4개니까 4야. 그럼 12개가 1.
한 개가 4니까 얘는 12, 얘는 4. 질량비가 12대 4가 되니까 3대 1. 그래서 전 우주에 이 질량비가 똑같이 유지되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하면 수소 원자핵 질량이 1, 헬륨 원자핵 질량이 4야. 그러면 수소는 12개, 1. 자, 헬륨은 1개인데 질량이 4. 그래서 얘는 12, 얘는 4. 질량비가 12대 4니까 3대 1 이렇게 됐다. 자, 참고로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상대 전하가 양성자가 플러스 1, 중성자가 0, 그 다음에 전자가 마이너스 1. 질량비는 자, 양성자와 중성자를 거의 질량 같게 보는데 물론 중성자가 조금 더 크다. 자, 전자는 1837분의 1이니까 거의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원자 질량은 그냥 원자핵 질량으로 한다. 얘 무시한다. 됐죠?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좀 과장하자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구슬이 하나 떨어져 있어. 이게 원자핵이야. 근데 여기 박지성이 뛰다가 비듬을 흘렸어. 이 비듬이 막 돌아다녀. 이게 전자야. 근데 월드컵 경기장 전체 질량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야. 나머지는 거의 다 빈 공간이야. 그러면 요 월드컵 경기장 전체 질량이 모여 있는데 요 나머지 빈 공간이고 전자가 돌아다녀. 비듬이.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 전체 질량에 비하면 요 비듬, 전자의 질량은 무시해도 된다. 이 뜻이다. 다음 스펙트럼. 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서 파장에 따라 나누어져서 나타난 색의 띠야. 그래서 빛을 슬릿에 통과시키고 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분산돼서 나타나는 색의 띠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해. 이때 연속적으로 쭉 나타나면 연속 스펙트럼, 선이 찍찍찍 나타나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된 거야. 백열등, 햇빛 등은 연속 스펙트럼이야. 쭉 이어져서 나타난다. 자, 선 스펙트럼에는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는데 방출 스펙트럼은 밝은 선, 방출선이 찍찍찍 나타나고 나머지는 다 어두운 거야. 기체 방정관, 고온의 기체에서 나온 거 다 선 스펙트럼 중에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흡선이 찍찍찍 나타나는 거야. 나머지는 밝고 여긴 밝은데 어두운 색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별빛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학생이 5명이 있어. 자,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만 이렇게 뽑아낸 거야. 그럼 여기 까맣게 나타나. 그게 흡수 스펙트럼. 그지? 그러면 나는 이 여학생만 흡수했었어. 그러면 이 여학생만 방출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스펙트럼의 형성. 별에서 나온, 자, 고온에서 나온 별이 방출한 빛은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성운을 통과하면 특정 파장의 빛만 흡수해버려. 그리고 흡수되고 남은 빛이 이렇게 나오는 게 흡수 스펙트럼. 그래서 자, 성운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했기 때문에 여기가 검게 나타나는 거야. 다음 고온의 별에서 에너지를 얻은 기체가 방출하는 빛. 얘가 얻었던 에너지가 이렇게 밝은 빛으로 나오는 게 방출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별이 빛을 방출하는 경우,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별 주위에 에너지를 얻어서 가열된 기체가 빛을 방출하는 거고, 흡수 스펙트럼은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흡수되고 남은 빛이 프리즘에 통과됐을 때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 보자.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 변화가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져 있다고 치자. 여기 있는 공이 있는데 이걸 탁 쳐서 여기까지 올리는 거야. 탁 쳐서 올리는 거야. 탁 쳐서 올리는 거야. 그러면 요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만일 여기 있는 공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요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이게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거고 요건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거야. 다시 보자. 안쪽 궤도에 있던 전자가 바깥쪽으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이게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오는 거고 바깥쪽 궤도의 전자가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면 이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야. 전자들은 특정 에너지를 갖는 궤도에서만 존재합니다. 이걸 에너지 준이라고 해요. 요 궤도, 요 궤도, 요 궤도, 요 궤도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각각의 위치를 에너지 준이라고 해.
원자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핵이 있는 거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바깥쪽 궤도에 있던 전자가 안쪽으로 내려오면 빛을 방출해.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밝은 선으로 찍찍찍 나타난다. 흡수 스펙트럼은 안쪽 궤도에 있던 전자가 빛을 흡수해서 바깥으로 가는 거야. 그 흡수된 빛이 찍찍찍 나타나는 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스펙트럼을 분석해보면 원소의 종류 함량을 알 수가 있어. 같은 원소는 흡수선과 방출선 위치가 같아.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 스펙트럼의 위치가 틀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원소의 종류가 확인 가능해. 자, 스펙트럼 위치 같지? 이거 같은 물질, 같은 물질. 이거 탄소도 같지? 위치 같지? 그럼 같은 물질이야. 다음 원소의 함량. 스펙트럼의 흡수선 세기는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해. 그러니까 세기가 세다는 뜻은 밀도가 크다는 뜻이야. 각 흡수선의 선폭을 비교하면, 넓이를 비교하면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프라운호퍼는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수백 개의 흡수선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태양의 대기가 여러 가지 원소, 수소, 헬륨, 나트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야. 관측된 우주 원소의 분포,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이걸 예측한 거야. 스펙트럼 분석 결과 수소가 74%, 헬륨이 24%. 이게 우주에 존재하는 게 밝혀냈어. 그래서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걸 밝혀낸 거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예측값과 자,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값이 서로 어땠다? 그렇지, 일치했다.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